다들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오랜만에 낙서하듯 그림 그리기. 오늘은 자동차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제가 또 자동차는 좀 자신 없어 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, 약간 의미 없어 보이는 손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야지 그 안에 스케치를 하나씩 담아놓습니다.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펜 선 하나로 완성하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건 아닙니다. 선을 종이에서 떼지 않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, 그런 법칙 같은 거 없어요. 그냥 마음 편한 대로 낙서하시면서 조금씩 나만의 스케치 비율을 완성해 나가면서 이렇게 찾아갑니다. 곰이라고요? 그래서 이 집이나 풍경을 낙서하듯 그리기로 그리면은 뭔가 모르게 결과물들이 늘 좀 마음에 들었었거든요. 근데 차는 몇 번 도전해봤었는데 약간 좀 비율이 정확해야 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또 차라가지고, 비율이 이렇게 망가져버리면은 마음에 안 들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차는 몇 번 그리다 말았었는데, 최근에 또 자동차 게임 하다가 또 관심이 또 많이 가니까 괜찮게 봤던 차 중에 또 한 대 그려볼게. 동글동글 파티도 눈에 확 띄어야 되고, 이런 것들이 차 뒷모습입니다. 미려한 라인들이 만나서 완성되는 차의 뒷모습이야말로 그 차의 모든 걸 말해준다고. 재료 소개. 지금 사용하고 있는 라이너는 윈즈앤뉴튼의 파인 라이너 시리즈 중에 0.05mm 검은색 라이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근데 초보자들한테는 0.05보다 0.3을 더 추천드릴게요. 너무 얇아가지고 펜촉이 잘 닳고 잘 부러지는 편이라 가지고 자동차에 이런 말이
안 어울린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근육질, 약간 정제된 날카로운 라인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라인으로 근육처럼 보이는 이 덩어리감이 멋진 차입니다. 뒷바퀴를 덮고 있는 이 휠하우스 안쪽이 듬직해 보이는 뒷부분이 예쁜 차라서 뒷모습을 골라봤습니다. 그쵸. 떨어뜨려도 사실 펜심이 쏙 들어가서 수명이 다하기도 하죠. 그래서 얇은 펜들은 내가 다 써가지고 끝나면 억울하지는 않지. 대부분 다 써보지도 못하고 펜 쪽이 그냥 망가져서 이렇게 못 쓰는 경우가 더 많죠. 자, 카메라 위치도 한번 살짝 바꿔주고, 낙서 그리기 할 때는 검은색과 하얀색에 집중을 합니다.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, 여기도 지금 안쪽에 부품들이 막 복잡하게 보이는데 그 중에 밝게 보이는 부품 몇 개만 빼두고 나머지는 다 그냥 검게 칠해버리는 거죠. 타이어, 트레드, 그림자와 객체의 어두운 페인트랄까? 그 차이가 살짝 느껴지도록 해가지고
타이어에 약간 볼록하게 드러나는 입체감을 선의 흐름을 이용해서 자칫 너무 매끈한 손으로 표현되면 또 다른 부위들도 다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 삐뚤빼뚤 약간 이쪽 뒷바퀴 쪽이 주인공입니다. 현재 이 그림에서. 민치님 반갑습니다. 폐차 직전의 차. 여기 이런 데칼들이 예쁘게 많이 붙어 있는데 너무 낙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만 표현하겠습니다. 꼼지님 반갑습니다. 한 손으로 그리기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그냥 약간 자유로운 손으로 표현하기라고 봐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네요. 정해지지 않은 손으로 약간 이런 말 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충 그리기 중에 하나입니다. 출전 선수의 번호판은 6번이네요.
중간중간 왼쪽 카메라 화면 바뀐다고 좀 흔들리는 거 이해 좀 해주십시오. 자유로운 손으로 그리기라고 하겠습니다. 낙서하듯 잃어버리면 또 이게 무슨 낙서냐. 낙서 맞는데 그죠? 예전에는 펜을 약간 길게 잡고 진짜 좀 더 자유분방하게 그었다면 요즘은 약간 짧게 잡고 조금 더 디테일을 챙기고 있습니다. 오늘도 비율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. 좀 더 날렵하고 길쭉해 보여야 되는데 짜리몽땅해 보이게 됐습니다. 버스 그려주세요. 전에 한번 버스 한번 그린 기억이 나는데 다음에 또 한번 버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 화면이 다 담기는구나.
실패한 선도 그림의 일부가 되어 보이게 보이는 마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막 긋고 있는 거예요. 그 와중에 필요한 거 몇 개만 탁탁탁 챙기면서 그래서 요거 할 때는 되도록 얇은 펜으로 하면은 좀 더 결과물이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진짜 그림에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0.05mm 비추드립니다. 0.3만 해도 힘만 빼고 이렇게 잘만 쓰면은 0.05만큼 얇은 선 뽑을 수 있어요. 이용님 반갑습니다. 그 함께 그리기는 다음에 또 제가 주로 일요일 아방 때 널널하게 한번 그리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번 그 컨텐츠만 할 수는 없으니까. 완전히 또 정해진 건 아니라서 일요일 왔는데 오늘 또 왜 안 해? 하고 실망하시면 안 돼. 특정 컨텐츠를 사랑해 주시면 또 너무 감사하긴 한데 또 그렇게 너무 어떤 한 부분에만 꽂혀서 기대를 해버리면은 좀 제가 또 그 기대감을 충족 못 시켜드릴까봐 항상 손그림 채널은 여러분들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이런 컨텐츠 쪽은 뭐니 해도 제가 즐거워야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재밌어야, 내가 재밌게 그리고 해야 보는 분들도 같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대각선으로 올라가고 여기 안쪽은 완전히 어두운 그림자. 빛보는 타이어, 홈, 트레드. 그림자에서 이어지는 트레드는 진하게
지금 이렇게 끄직끄직하는 소리가 마이크로 잘 들어가나요? 잘 들어가는군요. 맞아요. 그래서 가끔 그 디지털 드로잉 툴에도 약간 이런 손맛을 주기 위해서 스트로크 할 때 펜 소리가, 녹음된 펜 소리가 들리는 도구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디지털 유리판 위에 그리는 것 같지만 소리가 슥슥슥 들어가는, 예전에 제가 그 리뷰했던 Q8도 약간 그런 소리가 녹음돼 있었던 것 같은데. 여기 스트라이프 무늬가 한 줄로 쭉 길게 가는, 여기서 이어져서 뒷유리창 넘어서 이어져서 여기까지. 여기는 빨간색 브레이크 등. 저요? 사실 선호하는 차종은 별로 없습니다. 실용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최근에 전기차에 좀 관심이 가는데 비싸가지고 스포츠카든 뭐든 여러 개 되면 다 좋지만 현실적인 드림카는 카니발 큰 거? 약간 짐 같은 거 좀 잘 실을 수 있는, 스노우보드 친구랑 같이 한 2개 실어버리면 뒷자리 뭐 부족하고 이런 거보다 널널하게 실을 수 있는, 놀러 갈 때 좋은 실용적인 그런 큰 차를 좋아합니다. 여력이 되면 뭐 스포츠카도 한 대 지하 주차장에 탁 넣어놓고, 그죠?
전기차도 한 대 탁 넣어놓고 이러면 좋게 하겠지. 틀어? 예전에 픽업 트럭 회사에서 줘가지고 그걸 이제 데일리카로 매일 몰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, 출퇴근하고 놀러 갈 때도 그거 친구들이랑 같이 쓰고 할 때 좋았는데 나는 괜찮았어요. 앞좌석도 이렇게 2명만 앉을 수 있는 그런 봉고 말고 4명 앉을 수 있는 봉고 있잖아. 뒷좌석까지 있는 쇼바디라고 하나? 그거였는데 승용차처럼 4명 탈 수 있고 짐도 이것저것 막 다 때려 넣을 수 있고. 그래서 계곡에 한번 놀러 갈 일이 있었는데 친구가 자기 집 아이스박스 큰 거 있다고 싣고 가재. 뭐 커버에 얼마나 크겠냐 갔더니만 공사장에서 쓰는 사람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가득 채워놓고 거기 맥주하고 음료수하고 고기하고 싣고 갔거든요. 1박 2일로. 그 얼음이 다음날까지 녹지 않아가지고 진짜 이가 시릴 것 같은 맥주를 실컷 먹었던 기억이 나네. 그것도 아이스박스는 아이스박스지. 야미스님 반갑습니다. 아이고. 신종이의 자유로운 손으로 묘사하기. 적절한 데칼무늬는 알아서 조금씩 표현해 주겠습니다. 뭐 마카도 좋고 물감도 좋은데 그 중에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걸 쓰는 게 좋겠죠.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마카가 좀 더 자연스럽게, 마카가 아니라 물감이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트러진 선들 속에 약간 물맛 느끼면서 진하고 연하고 부드럽게 그림을 채울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라면 물감이 더 자연스럽고 좋지 않을까 싶네요. 마카보다. 고수들이라면 마카로도 충분히 멋있게 표현하겠지. F355님 반갑습니다. 정확한 모델명 모르겠는데 포드 GT는 맞습니다. 뒤에 숫자까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솔직히 사연만 낡아 보여서 레이스카. 예전에 그 영화도 나왔었는데 포드 대 뭐
그 있었잖아요. 거기 나왔던 차 중에 한 대인 것 같은데. 그쵸? 마카도 맞아요. 수채화처럼 쓰는 고수분들 보면은 금방 제가 뭐 수채화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마카로도 엄청 자연스럽게 표현을 잘 하시는 고수분들 저도 많이 봤습니다. 자, 그림자는 위아래로 90도로 만나게 해서 포드 대 페라리였던가? 응. 아직 그 영화에 나왔던 포드 차입니다. 오늘은 컬러 작업하지 않고 이렇게 낙서 하듯 펜화로 마무리하는 걸로 할 겁니다. 그 영화 재밌습니다. 차를 잘 모르는 분들이 봐도 그런 도전 정신이나 그런 것들, 성취감,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 가지고 또 흥미진진하게 봤던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, 독일처럼 이탈리아 자동차의 진심인 나라들 있잖아요. 근데 그 나라에서는 또 그런 페라리, 뭐 포드, 미국, 그쵸? 독일은 뭐 너무나 유명한 벤츠나 BMW 등등 그 나라 국민들이 사랑하는 브랜드가 있고, 그리고 그런 브랜드가 사랑받기까지의 그 과정이라든가 그 레이스, 자동차 문화라고 하나?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, 그쵸? 우리나라 자동차 이래버리면 대부분 막 안 좋은 이미지만 또 떠올리고 했으니까. 그래서 우리도 F1 경기도 영암에서 2차례 정도 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도 흥행하지 못해가지고 안타깝습니다. 이렇게 자동차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 현대라는 굵직한 메이커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이번에 그 유명한 해외 24시간 동안 달려가지고 자동차 얼마나 빨리 오랫동안 잘 달리는지 겨루는 경기가 있거든요. 리르 24시라고. 거기에 TCR 부분에 우리 벨로스터 N 맞나? 아무튼 출전해가지고 해당 부분은 1위였을걸요? 2위 했나? 하여튼 좋은 성적으로 현대자동차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계도 안 해주고, 그죠? 중계해도 아무도 안 보니까. 그런 일이 있었다. 아는 사람끼리 국뽕에 쳐가지고
와, 도리야마 아키라 그분과 그분의 그림을 여기 빗댈 수가 있다고요? 감히? 아, 그래요. F1 중계를 쿠팡에서 한국어로 중계를 해주더라고요. 감회가 새롭습니다. 유튜브에 쇼츠 영상 보고 알았잖아. 쿠팡, 뭐 이래저래 말 많지만, 감사합니다, 진짜. 예전에 F1 볼 때도 없어가지고, 막 해외 서버 뚫어가지고, 볼 수 있는 사람이 막, 다음 TV로 중계해주고, 다 같이 같은 시간에 모여 앉아가지고, 단체 채팅방에서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맥주 까고, 그래 봤었는데, 쿠팡 플레이로 볼 수 있다는. 뭐,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잖아요. 앞뒤 관계를 잘 알고, 계속 챙겨보면 작년, 올해 성적 보이고, 선수들 간의 뭐 대립 구조도 보이고, 브랜드 간의 어떤 그런 피 튀기는 경쟁 구도 이런 거 알고 보기 시작하면은 정말 꿀잼이거든요. 스포츠 중에 지구에서 가장 흥행하고 있는 스포츠가 여러분들 다들 뭐 축구, 야구 이런 걸 알고 있을 건데 F1이 짱입니다. 자동차.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시청률도 제일 높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안 볼 뿐이지. 올림픽도 저리 가랍니다. 단독 스포츠로는 F1 따라올 만한 게 없습니다. 아, 네, 드래곤볼 작가님, 토레야마 아키라. 저도 F1에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, 좋아는 한다. 이번에 게임하고 있는데, 거기도 그 챔피언십에 F1 경기 한 경기 끼어 있었는데, 와, 하면서 느꼈죠. 진짜 F1 보는 선수들은 외계인이구나. 탈인간급으로 이 머신을 컨트롤하고 있구나. 아드레날린 진짜 뿜뿜입니다. F1 경기 보고 있으면. 지금이야 가장 안전한 뭐 스포츠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죽을 위험이 있는 그런 무서운 경기인데 거기에 진짜 말 그대로 목숨 내놓고 달리는 선수들 보면 저 예전에 진짜 많이 죽었죠. 경기 도중에. 지금 많이 안전해졌다고는 합니다. 그래도 여전히 일반 스포츠에 비하면 F1 일단은 그냥 보시면 이제 그 처음에 보면은 F1 보는 방법이라든지 설명해주는 영상이 있거든요. 그거 한번 보고 경기를 한번 보세요. 근데 좀 처음에는 그냥 이거 뭐야 지루할 거야. 룰도 좀 모르고 그쵸? 콜린팡이 뭔지 Q1, Q2 어쩌고 뭐 결승에서 어쩌니 뭐 타이어는 뭐고 막 설명을 자꾸 해주거든요. 꾸준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한두 번으로 사실 힘들긴 한데 해외에 보면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막 머리에 F1 자동차 달린 모자 쓰고 막 거의 축제입니다. 축제. 1박 2일 동안 자기 그 열리는 그 트랙에 가가지고 막 캠핑도 하고 나팔 불고 정말 즐기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. 포드 페라리부터 한번 보세요. 거기서 뭔가 심장이 뛰는 무언가 있다. 그럼 쿠팡 플레이 가서 F1도 한번 보세요, 여러분들. 그리고 무슨 내용 나올 때 뭔지 모르겠다. 그럼 검색해가지고 또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나씩 알아가면은 뭐든지 솔직히 재미없을 수가 없습니다.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뭐든지 약간 좀 비율이
똥똥하게 나와가지고 차가 귀여워졌네. 원래 날렵한데 엉덩이는 근육질이고 우락부락하고 멋진 차가 제 손에서는 완전히 표현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, 여하튼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. 오늘도 제 방송 오셔가지고 이렇게 도란도란 즐겨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,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그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안녕. 방송 끝.